네, 반갑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하락세로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회복이 없다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만 회복이 아예 없진 않았고요. 아래쪽 꼬리를 좀 달아주긴 했습니다. 근데 양에 차지 않은 그런 정도 회복이죠. 장 마감 시점에서 조금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순 매도를 끝까지 유지를 좀 했고요. 중간중간에 좀 멈추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매도를 확대하면서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그동안 외국인 비중이 많았었던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왔고, 자동차 쪽에서도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익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쪽에는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좀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다 나쁘진 않았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계좌가 내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나쁜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좀 쏠릴 텐데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래쪽 꼬리 좀 달았죠. 이게 막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14시 넘어서까지 떨어지고 있다가 3시 정도 되면서 그죠? 15시 정도 되면서 주가가 짠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이때 이제 들어온 애들이 기관 애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국인 애들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진지게 들어왔으면 더 잘 올라갔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항상 이제 변동성이 나올 때 더 내리면 안 돼라는 식의 어떤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받아먹는 그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얄미운 대응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긴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대신에 외국인 매수는 꾸준하게 좀 잘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일이 뭐 좋은 상황도 아직은 아닌 것 같죠. 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5,500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매도가 계속 이어졌죠. 10시 넘어서면서 매도가 멈춰가지고 이쯤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는데 그냥 이 부분을 반대로 떨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도 규모가 더 커졌고요. 원래대로 제 예상대로 갔으면은 한 오늘 2,000억까지는 마이너스 2,000억까지 정도는 매도가 좀 축소가 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등등이 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아래쪽 지지는 좀 잘 된 것 같아서 2시 반부터 이제 지지선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구간 동안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분위기는 조금 더 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순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동향도 그렇게까지 뭐 위협적이거나 나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쭉 진행이 된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확대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관들은 코스닥 쪽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쪽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3.65% 하락 마감입니다. 요것도 마지막에 조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분봉 보시면 막판에 조금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좀 떨궈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3.3% 정도인데 요것도 올라가다 말았어요.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올라가다 마는 모습. 하지만 저점 지지대는 일단 두 종목 다 잘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과매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게 1차적으로 83,000원에 있는 지지선과 8만원에 있는 지지선, 이 두 개의 지지선이 어디서 작용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83,000원대에서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그냥 가는 거고요. 8만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조정은 두 가지 지지선을 가지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하방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다. 아니면 그냥 옆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나는 내려가는 거 싫어. 그냥 누워버릴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일단 과매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조정을 한 번 더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3,000원대 전후로 한번 떨어져주면 아마 포지션이 변화가 있을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지지선이 아마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하여튼 이런 지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은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고점에서 안 사셨겠죠, 이번에는? 네, 그럼 물린 사람 없을 거예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겠죠. 네, 횡보가 나온다거나 등등등 나올 거고요. 아래쪽 지지선 26만 5천 정도 지지선 나오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횡보 조금만 진행해주면 바로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 현대차의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시점쯤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교묘하게들 잘 이렇게 피해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오히려 나쁘지 않고요.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기아는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이것도 지지선 근처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SDI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요거 말고는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LG엔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쪽도 나쁘지 않았고 코스닥 쪽에 가시면 조금 더 보시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오늘 잘 올라오면서 마무리돼서 그쪽 부분으로 수급이 조금 일부분 쏠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 셀트리온하고 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세 좀 있었고요.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은행주들도 저점 지지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겠죠. 현대모비스는 그냥 보합이에요. 뭐 특별한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들어온 애들은 또 특별히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보합.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많이 내렸었는데 다 회복해줬어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오늘 한전 KPS도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는 특이하게 볼 거 없죠. 네, 대부분 보합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움이 3.5%, 에코프로가 3%. 요거는 오늘 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는 저가 마무리였는데 오늘 고가 마무리. 바로바로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런 모습이 있었고 알테오젠도 좀 올라갔고 요 세 개가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참 잘 버틴 거고요. HLB 같은 경우는 5%대 하락했는데 이건 아직 치열한 공방전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기다 아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요, 조금, 네,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기다, 맞다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건데 약간 의심은 좀 들지만 일단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근데 3년당 지역이 좀 내려갔고요. 그 외에는 좀 오늘 코스닥 쪽은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제법 있는 편이죠. 물론 많이 내린 것들도 있습니다만 오르는 것들도 군데군데 잘 섞여서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솔브레인은 오늘 플러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도 뭐 특별히 문제 없었고요. 네, 워닝 IPS는 좀 내려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매수 포인트가 36,000원 아래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 중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수익 중인 상태에서 조정을 받게 돼버리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면 버티기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특이사항 없죠. 네, 그래서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 428개 상승이고요. 433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 숫자가 조금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비등비등한 모습이 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67개 종목 상승, 882개 하락. 여기도 상승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좀 더 괜찮아지는 시장 상황이 마감 시점에서 좀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큐어, 라파스는 조금 밀렸네요. 그 다음에 스타플렉스, 스피어 파워, 두산 로보틱스 등등등 20% 상승한 종목군들 좀 생소한 종목도 많이 있죠. 네, 생소하다기보다도 좀 잊혀져 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이 조금 잊혀진 상태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 상승한 종목은 36개. 적은 수치는 아니죠.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도 2.3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하락률 같은 경우는 한중 NCS까지 포함시켜가지고요. 7개 종목. 하나 더 늘어났네요. 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줬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좀 줄었을까요? 네, 이것도 늘어났네요.
아까 낮에 2.7이었는데 2.86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5 정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쪽 비중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5% 정도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1% 내외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충격 대비해서 계좌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죠. 네, 분위기적인 부분이나 또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됩니다. 계좌가 잘 버티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네. 자,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관적 움직임 보시면 두산 밥캣, 셀트리온 등등 매수가 있었고요.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네요. 네, 에코프로비엠, 네이버 이런 식으로 매수 들어 있고요. 현대차 매도가 있어요. 이게 현대차 쪽 차익 매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실리콘2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요. 투신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까 2천억 정도 있었습니다. 낮에. 근데 이거 다 줄었습니다. 다 줄었어요. 하이닉스도 1,400억인가 있었는데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장중에 장난친 거야 싶은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매수가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특이하게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선주는 좀 오늘 많이 빠졌죠. 반등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은요. 레버리지 매도가 있고요. 현대차 매도가 조금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관 총계를 보시면은 현대차 매도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순매수 잡혀있죠. 하이닉스 순매수 잡혀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네들 이렇게까지 내리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매도가 있는데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3,000억 매도고요. SK하이닉스 1,800억 매도 요정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낮의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시 정도 한번 볼게요. 2시 반 정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게 2,000억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600억 이렇게 돼 있죠. 크게 변동 없었죠. 근데 여기 지금 투신이 여기 팔아먹은 게 보세요. 네, 2시 30분까지 2,000억 넘게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 정도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쪽 부근에서 차익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동안 사들인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 가질 필요 없겠고요. 매수 쪽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쪽 매수 들어온 거 제외하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일단 반도체 쪽 매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압박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해줬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미국 증시도 어제 떨어졌는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대형주라도 기술주들이 받는 건데 단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떨구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부분으로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한 러셀 2000 같은 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좋기 때문에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 그냥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느긋하게 있으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시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계좌가 망가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잘 조정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이 오를 때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말 푹 쉬시고 즐거운 월요일날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